여러분, 집에서 혼자 세치 염색할 때마다 머릿결 걱정되시죠? 저도 처음엔 설명서만 보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머리카락이 지푸라기처럼 뻣뻣해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댓글에 정말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덜 상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봤어요. 딱 3가지만 지키면 미용실에서 염색한 것처럼 머릿결도 망가지지 않고 색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염색 자주 하시더라도 머릿결 유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염색 전에 린스부터 바른다. 이거 처음에 들으시면 거의 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린스 바르면 염색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온라인 댓글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나옵니다. 방법과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들어보시면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인데 왜 그렇게 안 해봤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염색은 염색약이 모발 안으로 파고들면서 색을 입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모발이 손상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미리 린스를 바르면 모발 표면에 얇은 보호막이 생겨요. 염색약이 직접 닿는 면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바르는 위치가 중요해요. 모발 끝쪽이나 이미 염색되었던 곳 중심으로 바르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모발 끝쪽이나 염색을 했던 곳은 아무래도 이미 손상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염색약이 그대로 덮이게 되면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모발 끝쪽이나 이미 염색되었던 곳 중심으로 바르는 거고요. 새치가 자라난 뿌리 쪽이 우리가 염색을 주로 필요로 하는 부위잖아요. 어차피 염색이 새로 발리는 부분이라 모발 끝쪽에 비해 손상도가 적고 뿌리 염색이나 새치 염색 기준으로 염색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투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린스를 바르지 않아도 돼요. 뿌리 쪽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구독을 해 놓으시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그 아래 기존 모발이에요.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새치가 자란 곳만 딱 하기도 쉽지 않고 염색약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염색약이 남으면 아깝기도 하잖아요. 이때 마음 편히 기존 모발에도 바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린스의 역할이에요. 보호막 역할을 해서 모발 손상도 줄여주고 기존 모발에도 염색이 어느 정도 되면서 새치 염색 부위와 기존 모발의 색상 연결도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집에 있는 아무 린스나 됩니다.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오래된 거 저렴한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염색약 바르기 전에 모발 끝쪽부터 꼼꼼하게,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새치가 자란 부분에만 염색약을 바른다. 이게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집에서 거품 염색약 쓰시는 분들 막 전체에 뿌려버리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슥슥 빗질을 해버리거나. 저도 그랬어요. 남은 염색약이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그냥 다 같이 하면 편하니까요. 근데 그게 머리가 망가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미 염색된 부분에 또 염색약을 바르면 색을 또 집어넣으면서 이미 약해진 모발에 화학 처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이에요. 점점 끊어지고 푸석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새로 자란 뿌리 부분 되도록 거기만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염색할 때 빗질 많이 하면 머리 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염색자가 큐티클을 열어서 색을 넣는데 이때 모발이 평소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거든요. 이 젖은 머리카락을 강하게 빗거나 촘촘한 빗으로 반복해서 당기면 마찰 때문에 모발 손상이나 끊김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염색을 하다 보면 빗질 안 할 수 없잖아요? 되도록 고르게 바르기 위한 가벼운 빗질 정도만 해주시고 염색약 살 때 들어있는 넓은 간격의 빗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염색을 바를 때는 저희는 혼자 해야 하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안 발라줬을 수 있잖아요. 가로로 한번 발랐다면 세로로도 한번 더 체크하면서 가볍게 더 발라주시면 빼먹은 부분 없이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하나 확인해 보실 게 있어요. 집에 있는 염색약 상자 꺼내보세요. 앞면이나 뒷면 사용 설명서에 방치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20분에서 30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 체크를 딱히 안 하시고 아니면 오래 두면 염색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더 오래 방치하세요. 더 오래 두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두피나 모발이 더 상하는 거예요. 염색하실 때는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 염색 직후 샴푸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설명하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염색하고 이틀은 샴푸를 참으라고 하던데 염색약을 물로만 헹궈도 되나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염색 직후에는 두피에 묻어있는 약재를 반드시 샴푸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두피에 잔류한 염색 약재는 자극이 될 수 있죠. 물로만 헹구면 충분히 제거가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샴푸를 쓰느냐예요. SLS가 들어간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 특히 알칼리성 샴푸는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모발의 pH는 약산성이에요. 염색 직후 모발은 특히 더 예민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알칼리성 샴푸를 쓰면 모발 큐티클이 열리면서 색소가 그냥 다 씻겨 나가고 모발 손상도 더 심해집니다. 그럼 뭘 써야 할까요? 어느 정도 세정력은 있으면서 모발에
영양도 공급할 수 있는 약산성 샴푸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또 쿠팡 가서 찾으려면 눈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모발을 부풀리면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색소까지 같이 빼내요. 미지근하게, 가능하면 차갑게, 마지막 헹굼은 특히 찬물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쓰실 때 팁 하나 더. 샴푸 후에 바르고 바로 헹구지 마시고 세안이나 바디워시 하는 동안 두셨다가 마지막에 헹궈주세요. 딱 3분만 방치해도 모발에 훨씬 많이 흡수됩니다. 또 말리기 전에 에센스 바르실 때도 순서가 있어요. 젖어 있을 때는 크림 타입 에센스, 다 말리고 나서는 끝머리 위주로 오일 타입 에센스. 젖은 머리에 오일 타입 먼저 바르시면 볼륨이 눌려서 스타일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순서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머릿결 관리 못지않게 두피나 탈모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도움되실 정보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용실 가면 매번 혼났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상해서 왔냐고요. 그때 저는 셀프 염색 자체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가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방법에 문제였어요. 이제는 린스 먼저 바르고 뿌리에만 염색하고 약산성 샴푸로 제대로 헹구는 것.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된 뒤로는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머리 상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비용을 아끼면서도 머리 관리가 되는 건 정보 하나 차이였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다음에 이런 영상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 무료로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